한 국가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맡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 등이 보낸 구호 물자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으려는 시민들에게 군 당국이 고무 탄환 등을 발포한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3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할 것을 예고하면서 베네수엘라 전국 혼란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부터 짚어보죠. 일단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이 있고요. 야당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장이었는데 현재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7월 대선에서 그 재선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이 있는데요. 마두로는 대선 전에 그 야당이 장악했던 국회에서 불신임안 비슷한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 재헌국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헌법에 있는데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 야당이 차지하니까 국회를 무력화한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그 서로 그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정치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그 베네수엘라 헌법이 굉장히 좀 복잡한 모양인데요. 네. 그 중에서 국정이 마비가 되면은 그 의회에서 대통령을 지명할 수 있다. 임시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하원 의장인 35살의 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 두 대통령인 것도 그 아주 그 혼란의 그 극치인데요. 국가 전체가 지금 경제의 난이라든지 그리고 그 국민들의 해외 탈출 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정말 불행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도 바로 이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지금 들여다봐야 될 게 이 베네수엘라 시민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제 그 마두로 정권의 바로 전임자 그리고 마두로에게 사실상 그 권력을 넘겨준 네. 넘겨준 그런 이제 그 포퓰리즘 정권이 지금 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 속에서는 보면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중동 국가가 아니고 베네수엘라인데요. 그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돈을 마련해서 그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생필품과 식량을 이제 그 공급하고 일부 이제 그 생필품은 그 염가로 제공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이하인. 그리고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은 거뒀습니다. 처음에 50%인 절대 빈곤율이 지금 보면은 그 한 10년 뒤에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가 제대로 지속 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옛날 소련에서 보면은 모스크바가 온통 그 물자가 모자라 가지고 가게 앞에 줄 서는 사람으로 장사진을 치는 게 1980년대 일이고 그게 한 몇십여 년간 가다가 소련이 무너졌는데요. 어떤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이고 한계인데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네. 전임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이러한 정책을 해왔지만 차베스는 어느 정도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두로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해서 국민이 심각한 좀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식량과 의약품 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이도 임시 대통령은 미국 등이 보내주는 구호 물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마두로 대통령은 이 구호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두로로서는 이제 그 해외의 구호 물자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능력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서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국민 전체 평균 체중이 줄어드는 그런 불행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슈퍼마켓에 물건이 적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이 구조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구호 물자, 특히 어린이를 뭐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에게 먹일 수 있는 영양 물질 뭐 세트까지 해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같이 굶자는 지금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정치적인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그 같이 굶자 외국의 지원을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들의 평균 체중이 줄 정도면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든 이런 구호품이나 식량들을 받고 싶은 거고, 근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총을 쏴서 지금 4명이 숨졌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또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혈 사태까지 번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군부에 대해서 군부가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석유 산업을 국유했는데요. 그 국유하면은 수많은 일자리를 정권에서 마음대로 이제 낙하산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 낙하산의 핵심들이 군인입니다. 좀 현직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 물러난 군인들을 석유 회사에 보내서 그에게 월급을 받게 하니까 이런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군인들이 충성을 네. 바치고 있고 이 구조에서 그 무리하게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니까 뭐 실탄 사격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고무탄뿐만 아니고 그런 지금 그 심각한 사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아니고 권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마두로 대통령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폭력배라고 맹비난하면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개입을 예고하고 나선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군사 행동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존 볼튼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뭐 노란 패드에다가 기자회견할 때 뭐 콜롬비아의 병력 5천 명이라고 적힌 걸 남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1월 말에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콜롬비아는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뭐 옛날 마약과 전쟁할 때 병력도 보낸 나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병력까지 보내면서 할지 아니면 내부 쿠데타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만은 어느 걸 하더라도 한 주권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또 새롭게 그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또 비난이 있을 것이고 그럼 국민이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또 반론이 있을 것이고 네.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